파리 생제르맹은 1970년 장단된 비교적 신생 구단으로 파리 지역의 축구 열망을 담아 탄생합니다. 창단 후 1974년 리그왕에 합류한 PSG는 1982년 쿠프 드 프랑스 우승으로 첫 주요 트로피를 들어올리죠. 이어 85-86 시즌 첫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잠재력을 입증했고 1990년대 중반 지놀라, 조지 웨아 같은 스타들의 활약으로 유럽 무대에서 강호로 부상, 94-95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 오르는 성과를 거둡니다. 특히 1996년 컵 위너스컵 재패는 프랑스 클럽으로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유럽 대항전 우승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중반에는 리그에서 중위권을 맴돌고 재정난을 겪는 등 다소 침체기를 보냈고 2008년에는 강등권까지 떨어지는 위기도 있었죠. PSG의 역사는 2011년 카타르 국부 펀드의 구단 인수를 기점으로 급변합니다. 2011년 여름 구단 지분 대부분을 인수한 카타르 국부 펀드는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여 팀 전력을 대폭 보강합니다. 11-12 시즌 하비에르 파스토레를 시작으로 2012년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와 티아고 실바 영입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차례로 불러 모았고 이는 구단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죠. 12-13 시즌 PSG는 19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부활을 선언했고 이후 리그 4연패를 달성하는 등 국내 무대를 장악합니다. 이후에도 에딘손 카바니, 앙헬 디마리아 등 걸출한 선수들이 팀의 성공을 이끌었으며 2017년에는 네이마르와 킬리안 은바페를 영입하여 축구사의 길이 남을 빅딜을 성사시킵니다. PSG는 2021년 리오넬 메시까지 영입하며 한때 네이마르, 은바페, 메시로 이어지는 환상적인 공격진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비록 2023년에 메시와 네이마르는 팀을 떠났고 2024년에는 은바페마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지만 구단은 풍부한 자본력으로 세대 교체를 빠르게 이루고 있습니다. 막강한 선수층과 투자에 힘입어 2010년대 대부분의 국내 우승을 휩쓴 PSG.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례 없는 국내 대회 4관왕을 4차례나 이뤄냈고 리그컵 5연패, 슈퍼컵 8연패 등의 기록도 세웁니다. 다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2020년 결승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0대1로 석패한 후 절치부심한 PSG는 마침내 2025년 챔스 결승에서 인테르를 5대0으로 압살하고 비기어를 들어올립니다. 드디어 유럽 최고의 팀이 된 PSG.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PSG는 선수가 떠나도 젊은 선수들을 스타로 키워낼 수 있다는 철학 아래 팀을 재편하고 있으며 막강한 스쿼드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여전히 최고의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PSG는 프랑스 리그 4연패를 달성했고 통산 13번째 리그 우승을 이어갔으며 리그왕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와 감독상을 휩쓰는 등 명실상부한 프랑스 최고의 클럽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현재 PSG는 스타 플레이어와 유망주가 조화를 이룬 리그 최강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돈나룸마는 이탈리아 국가대표 수문장으로 큰 키에서 나오는 방어 범위와 순발력을 갖춘 주전 골키퍼입니다. 올 시즌에도 최후방에서 안정적인 선방을 이어가며 팀의 수비진을 뒷받침하고 있죠. 센터백 마르키뇨스는 팀의 주장으로 수비 라인의 리더입니다. 빠른 판단력과 위치 선정으로 상대 공격수를 막아내며 빌드업 능력도 갖춘 핵심 센터백이죠. 아슈라프 하키미는 공격적인 풀백으로 측면 오버래핑과 크로스 능력이 뛰어나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수비 시에도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수를 오가는 필수 자원이죠. 누누 멘데스는 부상 복귀 후 왼쪽 측면을 맡고 있는 젊은 수비수로 속도를 활용한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에 기여합니다. 윌리안 파초는 2024년 합류한 신예 센터백입니다. 차분한 볼 처리와 대인 방어로 눈도장을 찍고 있는 파초. 올 시즌 부상과 부진이 겹쳤던 슈크리니아르를 대신해 마르키뇨스와 호흡을 맞추며 탄탄한 수비진 형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비티냐는 포르투갈 출신 미드필더로 왕성한 활동량과 영리한 패스로 중원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합니다. 올 시즌 패싱 게임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팀 공격 전개의 시발점 역할을 했습니다. 주앙 네베스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직구 지능과 위치 선적으로 중원을 장악합니다.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빌드업 시 후방에서 정확한 패스를 공급하는 것이 강점이죠. 파비안 루이스는 스페인 미드필더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소유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조율합니다. 출전한 리그 50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기록했을 정도로 팀에 안정감을 주는 등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일의 에메리는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며 상대 움직임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패스를 차단합니다. 이러한 전술적 이해는 PSG의 중원에서 안정감을 제공하며 수비와 공격 전환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서 수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전개에도 능숙합니다. 짧은 패스와 롱패스를 모두 정확하게 구사하며 팀 공격 전개를 원활하게 이끌죠.
우스만 덴벨레는 바르셀로나에서 합류한 프랑스 윙어로 24-25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입니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고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로 수비를 무너뜨리며 리그를 맹폭했죠. 은바페 이탈 후 최전방 스트라이커 역할까지 소화하며 그 공백을 완전히 메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브래들리 바르콜라는 프랑스 U21 대표 출신 윙어로 왼쪽 측면에서 주전으로 도약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기술로 찬스를 만들어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리며 팀의 주전으로 도약했죠. 데지레 두에는 2024년 1월 영입된 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측면과 중앙으로 가며 창의적인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시즌 중반 이후 두각을 나타내 리그 0플레이어상을 받았고 30경기 6골 6도움으로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곤잘로 하무스는 벤피카에서 임대 후 완전 영입된 포르투갈 공격수로 제공권과 골 결정력이 뛰어납니다. 주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기용되며 로테이션에도 불구하고 시즌 2자릿수 득점을 올렸죠.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합류한 흐비차는 왼쪽 측면에서 주로 활약하며 특유의 드리블 능력과 창의성으로 수비수를 제압합니다. 그의 움직임은 종종 크바라도나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이는 디에고 마라도나를 연상시키는 플레이 스타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공을 발밑에 두고도 시야를 넓게 유지하며 예측 불가능한 방향 전환과 페인트로 상대 수비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다재다능한 이 조지아산 공격수는 당분간 PSG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2023년 부임 이후 PSG에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며 팀 전술을 재정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엔리케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즐겨 사용하고 있으며 공격 시 유기적인 위치 변환과 점유율 축구를 추구하죠. 미드필더들은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고 서로 자리를 바꾸며 패스 옵션을 제공합니다. 비티냐, 네베스, 자이르 에메리 같은 미드필더들은 유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공을 소유할 때 아닐 때 모두 활발히 연계 움직임을 보여주죠. 또한 풀백들의 공격 가담이 두드러지는데 하키미와 멘데스 같은 풀백들은 측면에서 오버래핑하여 숫자 우위를 만들고 크로스를 공급합니다. 엘리케는 이러한 측면 오버로드 전술을 즐겨 사용하며 실제로 맨체스터 시티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풀백을 적극적으로 올리는 전략으로 역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공격 전개 시 PSG는 짧은 패스 위주의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지만 필요할 경우 빠른 역습이나 롱패스로 변화를 줍니다. 전방 압박과 역습 전환 속도도 엔리케 축구의 중요한 요소이죠. 공격 상황에서 공을 빼앗기더라도 즉시 팀 전원이 강한 압박을 시행해 높은 위치에서 공을 탈취하려 노력하며 이는 상대가 수비 진영에서 탈출하기 전에 다시 공격 기회를 얻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PSG는 은바페 공백으로 확실한 골잡이 부재에 시달렸는데 엔리케 감독은 2024년 12월 들어 우스만 덴벨레를 가짜 9번으로 역할에 배치하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때부터 PSG의 공격은 한층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덴벨레 원톱 전술로 후반기 무패 행진에 달렸죠. 챔스까지 제패하며 명실상부 유럽 최고의 구단이 된 PSG. 젊은 선수들로 구성이 된 이 프랑스 구단은 그들만의 축구로 유럽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